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도쿄올림픽 개막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강한 정신력과 불심으로 무장한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조계종 남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부산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 수화 언어법 통과와 코로나19 이후 뉴스 브리핑의 증가 속에 수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K-방역의 또 다른 주역으로 꼽히는 권동호 수어 통역사를 초청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입문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비구니 승가단체인 자비장학회가 의정부 지역의 불교 독립학교를 중심으로 21년째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포교의 씨앗을 뿌려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자비장학회의 원력이 남양주에 소재한 광동중고등학교로 이어졌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낙뢰와 감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에선 낙뢰 등에 대비해 주변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도쿄올림픽 개막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이번 대회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강한 정신력과 불심으로 무장한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도쿄올림픽 개막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도쿄로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도 어제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대한민국은 29개 종목에 232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금메달 7개 이상, 종합순위 10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정신력과 불심으로 무장한 불자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불자 선수는 모두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자 선수들 가운데 메달 기대주로는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호 선수가 첫 손에 꼽힙니다. 진종호는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5번째 올림픽 출전에서도 메달을 따면 양궁 김순영의 6개의 메달을 넘어 역대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을 쓰게 됩니다. 펜싱 여제로 불리는 김지현 선수도 대표적인 불자 스포츠 스타 가운데 한 명입니다. 김지현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영광에 도전하기 위해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양학선도 부상 등의 악재를 딛고 런던 올림픽 이후 9년 만에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경쟁을 해서 꼭 우승을 해야만이 스포츠 정신은 아니지만 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또 잘해서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면 더욱 고맙고 첫째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의 안전과 또 자기 성취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단을 이끄는 임원과 지도자들 상당수도 불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총괄해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 불자연합회장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불자 체육인이자 제가불자 지도자입니다. 장인화 올림픽 선수단장과 여자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정성숙 진천 선수촌 부촌장도 불자 지도자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끌게 됩니다.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결과 자체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결국 즐길 수 없는 스포츠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길 수 있을 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야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석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편가르기를 하거나 분노를 조장하는 형태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 무조건 틀렸다. 이런 등식으로 접근하면 토론이 안 되고 또 정치가 제대로 생산적 논의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긍정과 존중 속에서 풀어가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편가르기로 나타나면 소탐대실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성과 없이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일 양국 간 물밑 협상에서 결과물이 있어야 도쿄올림픽 때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철희 수석은 청와대 불자들의 모임인 청불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 수석은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남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부산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인 남북 관계.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지역 조직인 부산 경남본부가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남북 평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찾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민추본 부산 경남본부장 정관 스님은 북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이 처한 상황과 또 우리 한반도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 알아가면서 조금 더 따뜻함, 조금 더 포용적인 마음. 강사로 나선 국립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는 남북한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통일의 가교이자 민간 교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셔서 뭔가 하세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셔서 정부한테 뭐 하라고 얘기하셔도 되죠. 그런 게 시민의 힘이고 주권자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깨달음과 지식을 얻었으면 뭐를 할지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국민 스스로 결정하고 고민하고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남북불교 교류 등 불교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추본은 다음 달 28일부터 이틀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평화통일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4일 강원도 고성 남북 접경 지역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근대 제주 불교를 일으켜 세운 제주 불교의 중흥조이자 제주 관음사 창건주인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열반 83주기 추모달해제가 관음사 극락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와 함께 복려관 선양회에서 주관하는 제7회 신행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열려 대상에는 경기도 여주시의 김정자 보살의 모든 인연 제불보살의 화연일세가 차지했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앞으로 복려관 스님의 일대기를 10폭의 그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일대기를 담은 탱화를 조성하는 등 선양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돌보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불교계 정신돌봄 전문가가 처음 배출됐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CPE 센터는 지난 4일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3층 만불전에서 정신적 환자 돌봄과 교육 1기 교육생 8명의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3월 7일 CPE 정신적 환자 돌봄과 교육 첫 수업을 시작으로 16주 4개월간 1기 교육을 진행했고 비구니 스님 6명과 제가불자 2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전국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병원 포교의 원력이 꽃피워지길 바란다며 수료생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고 비구니회 CPE 센터장이자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진행자 지인 스님은 병원 포교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 실천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 수화 언어법 통과와 코로나19 이후 뉴스 브리핑의 증가 속에 수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K방역의 또 다른 주역으로 꼽히는 권동호 수어 통역사를 초청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입문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어는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농인들의 언어이다.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지역개방 입문특강에 강사로 나선 권동호 수어 통역사는 1시간 남짓의 강의 시간 내내 이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수어로 인사를 하고 몇 가지 수어를 가르쳐드리고 여러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면서 이를 반복해서 알렸습니다. 수어는 농인들의 언어로 국어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 제정 이유보다 코로나 시대의 언어로 주목받은 수어에 대한 관심과 배움이 청인과 농인 사이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농인들은 예전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인 사회와 약간 단절되면서 살아왔어요. 왜냐? 우리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목소리, 음성, 말이기 때문에 농인분들과 의사소통에 좀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인 스스로도 청인 사회와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거고 어느 순간에 권동호 수어 통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인 등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다음 주자로 지목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각종 언론과 방송 출연으로 조명을 받으며 아직 우리 사회의 낯선 언어인 수어를 알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경청한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코로나 확산으로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만을 초청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의를 갖고 수어를 배우는 어르신들을 보며 이번 특강이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반응도 좋았고 저 또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 수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은 코로나 사태로 주목받기 시작한 수어를 배우며 소리 없는 세상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비구니 승가단체인 자비장학회가 의정부 지역의 불교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21년째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청소년 포교의 씨앗을 뿌려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자비장학회의 원력이 남양주에 소재한 광동 중고등학교로 이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은 광동 중고등학교. 교내 강당에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울려 퍼지고 이내 훈훈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자비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 현장. 지난 2000년부터 의정부 광동고와 영석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장학사업의 원력이 남양주 불교 종립학교인 이곳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중학생을 좀 인재 양성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좀 두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지난해 이제 광동 중학교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인연이 이 소중한 인연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제가 이제 발언을 하고 있고요. 장학생은 광동 중고등학교 불교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주로 선정됐습니다. 불교를 접하면서 학업에 집중하게 됐다는 학생부터 이제 예불 하고 반에 들어가면은 공부가 더 이제 잠이 깨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학생까지. 지금 세계사 배우고 있는데 불교 하면서 나온 것들이 나와서 조금 시험 볼 때 조금 쉬웠고
10명의 중학생에게 1인당 60만 원, 2명의 고등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와 함께 불심까지 더해지게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저의 꿈을 이루었을 때 지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의 은혜를 사회에 갚겠습니다. 올해로 개교 75주년을 맞은 광동 중고등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자비장학회의 후원이 이어지면서 우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에 큰 꿈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자비장학회의 열정과 노력은 광동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큰 꿈을 키워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물품을 보시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회사 GYD 이원직 회장과 헬스케어 용품 유통업체 주식회사 ALP 글로벌 안웨이나 대표는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에게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회장과 안 대표는 조계사 신도회 정미령 수석 부회장의 권선을 계기로 마스크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고, BBS 불교방송은 마스크를 장애인 거주시설 승가원과 노인 아동복지시설 연꽃마을, 청각장애인 도량 연화복지원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낙뢰와 감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사에선 낙뢰 등에 대비해 주변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여름 장마철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잇따르게 됩니다. 특히 낙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낙뢰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연간 낙뢰의 74%가 6월부터 8월, 즉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낙뢰 예보가 있을 경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야외 활동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이나 자동차 등 적절한 피난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낙뢰가 칠 때는 주위보다 높은 지점이 되지 않도록 손으로 귀를 덮은 채 머리를 가능한 땅에 가깝게 웅크려 앉아야 낙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산, 캠핑 등 여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낙뢰가 발생되게 되면 산 정상부보다는 아래쪽으로 긴급하게 대피를 하셔야겠고요. 등산 스틱이나 긴 물건 등 낙뢰에 취약할 수 있는 물건은 몸에서 바로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산사에서는 낙뢰 등에 대비해 미리 주변 시설물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낙뢰 방지 안전 기능이 있는 멀티탭 사용 중요합니다. 낙뢰 때에는 우산보다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찰 주변의 산사태 징후를 살펴보고 주변 전신주에 낙뢰와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예방 효과는 매우 큽니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감전사고의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감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1,550여 명으로 7월과 8월 2달 동안 25.7%가 발생했습니다.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이나 콘센트를 만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가 올 경우 도로 위 세운 간판 등은 물기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선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주변을 점검하면서 재난과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부산 금정중학교 법당인 반야원이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이전 개원했습니다. 금정중학교는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인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과 권장석 교장, 반야불자회 박하정 회장, 이석원 교법사, 학부모 회원 등 교계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반야원 이전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부처님의 위신력, 즉
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육바람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팔정도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사는 것은 육바람일과 팔정도의 삶입니다. 반야원은 법당은 물론 다목적 인성실과 교학 상담실까지 갖춰 각종 종교 수업과 예불,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개신교 신자에 의한 김천 개운사 법당 훼손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모금 운동을 벌이다 파면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손원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했다며 학교 측은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해 조속히 손 교수의 복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성 개신교인의 그릇된 신앙 표현으로 벌어진 법당 훼손은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당초 학교 측이 손 교수 파면의 명분으로 삼았던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원영 교수는 김천 개운사 불당 훼손에 대해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사죄한다며 모금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2017년 서울기독대학교에서 파면을 당했고 지난 2019년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학교 측의 거부로 손 교수는 4년 6개월째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동북 남쪽 지역에서 현대 정화조와 유사한 시설을 갖춘 150여 년 전 대형 화장실의 흔적이 확인됐다며 궁궐 내부에서 화장실 유구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굴된 화장실은 동궁과 관련된 하급 관리와 궁녀,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이 주로 이용했을 걸로 문화재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어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중앙홀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에선 타임캡슐 봉인식과 옛 정문 복원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제5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마음통합산업을 주제로 학예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한국불교학회는 내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마음통합산업과 제5차 산업혁명이란 주제로 학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는데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우리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 무대에서 선전을 펼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